좋아요, 구독! 자, 환율이 1,300원으로 뭐 빠질까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이제 보니까 유튜브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갖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작년에 그 환율을 담당하는 그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이 다 틀렸죠, 그렇죠? 환율이 완전 날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전망을 갖다 믿을 건 못 되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팩트를 갖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게 지금 사실 미국 주식을 갖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좀 직결되죠, 그렇죠? 손익과 지금 가뜩이나 좀 미국 주식이 좀 지지부진한데 거기다가 이제 환율까지 이제 만약에 하락하고 그러면은 이제 속되면 여기서 당하고 이제 그런 그 안 좋은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좀 전망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일단 환율의 기초 한번 제가 쉽게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되게 그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진짜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 뭐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자, 일단 환율이 올랐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냥 달러가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네, 환율이 올랐다 그러면 달러가 올랐다. 환율이 하락했다 그러면 달러가 내렸다. 네, 그냥 쉽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원 달러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원 달러가 아니고 달러 원 환율이죠. 달러 대 원의 환율, 그렇죠? 그래서 원 달러를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지금 1원당 0.0069 달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틀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원 달러가 얼마입니다라고 할 때는 원 달러가 아니고 달러 원 환율인데 그냥 우리나라에서 쓰기 때문에 우리는 통상적으로 원 달러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는 달러 원이 맞다. 원래는. 근데 우리가 그냥 쓸 때는 원 달러로 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1,457원이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달러가 강세일 때 주식시장이 약세, 그리고 원자재가 약세. 자, 이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이 좀 달러가 강세일 때 뭐가 좋을까? 달러가 약세일 때 뭐가 좋을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 지금 1,200원인데 만약에 환율이 2,000원으로 갔어요. 달러가 엄청 오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때에 비해서 1,200원일 때에 비해서 2,000원으로 만약에 환율이 폭등했다 그러면 진짜 여행 가겠습니까? 여행 못 가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행 수요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항공 쪽은 안 좋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아니, 달러가 강세면은 그래, 주식시장이 약세인 건 알겠어. 많이 그랬으니까. 근데 원자재가 왜 약세지? 근데 만약에 환율이 1,200원에서 이제 2,000원으로 이제 폭등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유를 수입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입 물가가 엄청 뛰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달러가 폭등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구매력이 꺾이게 되죠, 그렇죠? 특히 이제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원자재 가격이 달러로 이제 표시됐을 때 너무 가격이 뛰어버리기 때문에 원유에 대해서 유가에 대해서 수요가 확 줄어드는 거죠. 여행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은 구매력이 떨어지고 여행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원유에 대한 수요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가 약세다. 이렇게 이해를 갖다 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자동차가 현대차가 오늘 한 3%가 빠졌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가 이제 강할 때는 수출주가 좋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출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실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대부분 수출주는 수출을 먹고 사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그 지금 이번에 이제 어쨌건 정치적인 그런 리스크 때문에 사실 그 우리나라가 수출주가 실적이 좋아지는 거를 갖다가 반영을 갖다가 지금 못 받았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4분기에 실적이 좋게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받아들일 때 뭐 1,200원 그때가 아니고 1,400원, 1,450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돈을 갖다 얼마나 많이 벌어들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입해가지고 원료를 갖다가 수입해가지고 혹은 외국에 빚이 많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약해지면은 이득을 보는 거고, 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환율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가 드렸고, 뭐 이 부분에서 이제 어려운 점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환율에 대한 이렇게 알아봤고, 중요한 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갖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그 달러하고 원만 비교를 갖다가 해서는 우리가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달러 자체는 어떻게 움직였느냐, 딱 달러 인덱스죠, 그렇죠? 100을 갖다가 처음에 이제 기본으로 했었는데, 자, 이게 달러가 한번 방향 잡고 움직이면 무섭게 움직입니다. 이때가 이제 언제냐 하면 22년 그리고 23년 이때, 그러니까 21년, 22년 이때부터 해서 이때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갑자기 이제 이때부터 페드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갖다 인상하기 시작했죠. 급격한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달러 가치가 확 올라가 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90부터 해서 114까지 올랐으니까 엄청 올랐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다가 트럼프 리스크가 이제 또 어쨌건 시장에 가만히 되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관성이 있죠, 관성이.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로 봤을 때는 달러가 지금 고점을 쳤다고 보기에는 약간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연성은 일단 112, 113 이 정도까지 본다 그러면 아직 한 3, 4% 정도의 여력은 남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열려 있다. 그래서 지금 한 3, 4% 정도 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원달러를 갖다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장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그 취임시켜가지고 하게 되는데, 지금 오늘 이제 뉴스에도 보시면은 애플이 지금 중국에서 판매 순위가 3위로 일어나면서 어제 이제 애플이 4%가 빠졌죠. 올해 지금 초부터 해서 지금 애플이 엄청 많이 빠졌죠. 한 12% 빠진 것 같은데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자, 테슬라도 지금 뭐 사이버 트럭 가격 인하를 갖다가 돌연하면서 수요 우려. 테슬라도 지금 중국에서 약간 좀 지지부진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트럼프도 중국을 갖다가 마냥 규제를 갖다가 하기에 중국이 또 어쨌건 또 애국 소비 그런 게 또 강하잖아요. 결국 미국 기업들에게 나이키도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당했었고 미국 기업들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에 카드를 갖다가 너무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되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리스크가 생각보다는 취임을 갖다가 하고 나면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원달러 환율을 봤을 때는 지금 IMF 때 이제 기본적으로 뭐 많이 갔었지만, 네, 근데 지금 이제 2009년 이때를 갖다 보면은 이제 1,200원,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보는 마지노선이죠. 물론 일시적으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1,450원에서 사실 이제 남아있는 지금 여력 같은 경우에는 한 3, 4% 남은 거죠. 그렇죠? 아래부터 쭉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달러로 해서 이제 위에 상방은 한 3, 4% 그리고 밑으로 이제 빠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상황을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1,300원을 갖다가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건 지금 상태에서는 가능성이 이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쪽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고점을 딱 쳤다라고 얘기 갖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약달러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준비를 갖다가 해야 된다.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환율 하락 시 이제 주요 관심 종목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개가 제일 환율 하락에 대해서 가장 효과가 큰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료 그리고 이제 외화 차입이 강한 거, 한전, 대한항공. 근데 오늘 다 강세였어요. 오늘 이제 환율이 약간 그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한전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미국과의 그런 그 원전 그런 부분 때문에 한 2.7% 정도 올랐죠. 제일제당도 한 1% 정도 올랐고 대한항공은 한 4% 올랐고 제일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일단 환율 하락 시에 보면은 일단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는 캐파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봤을 때는 한 22,500원 정도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갖다가 한번 도전을 갖다가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법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켓 이슈로는요, 환율의 기초에 대한 강의부터 환율의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달러에 대한 이 기초를 좀 이해해보면서 시장의 방향성까지 좀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환율과 시장 속에서도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중대형 우량주로 엄청난 상승률 보여주고 계시죠. 정확한 눌림목에서 또 공략을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요. 포착해주시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좋은 상승률 함께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방송 외에도 또 함께 호흡하면서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촘촘한 대응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